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봅니다.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정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통합특별법 처리 시한 어제였죠. 12일 네. 지났습니다. 뭐 상정도 못하고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통합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뭐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선관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초까지만 통과되면 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불발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어제 이제 농성을 해제를 했잖아요. 예. 사실상 민주당도 이제 포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변수는 TK가 국민의힘 내에서 구심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대구시장 선거도 민주당에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TK에서도 뭐 여론이 민주당이 앞선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기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통합을 통해서 대구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도 아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런 정도의 대반전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통합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뭐 같아요. 대전 충남은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구 경북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뭐 여지가 있다. 대구 경북하고 대전 충남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양쪽 다 그렇죠. 어려워졌다고 보는 민주당에서는 따로따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됐던 이유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반대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기대해 보는 건 대구 경북 그 통합법안과 함께 처리할 때 이 두 시도지사가 좀 찬성하면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황이 변한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통합이 만약에 되면 둘 중에 한 분은 출마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공천 면접까지 다 본 상황에서 갑자기 통합할 테니 누구는 출마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사실은 불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 시도지사들이 반대를 하는 근거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출마하지 않고 반대했던 걸 찬성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예. 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뭐 계산이거나 뭐 이런 거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민주당이 해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단식을 하면서 이분들이 밝힌 게 우리가 농성은 풀지만 통합을 향한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3월 임시국회 끝나는 30일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재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꺾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단식을 하던 분들이 그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이 단식 풀고 어디 가겠습니까? 선거운동하러 가죠. 선거운동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합은 뭐 이제 물 건너갔고 그렇다면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아요. 대전과 충남이 이제 분리돼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 후보들도 지금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선거에서 제일 힘든 게 전망되지 않는 변수들이거든요. 불확실성.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들은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의 자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좀 불꽃일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민주당은 지금 후보들이 많죠. 네. 일단 뭐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어차피 현역 시장 시도지사들이 공천을 받을 거고 그렇죠. 이미 뭐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는데요. 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대전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역 국회의원 장종태, 장철민 의원하고 그다음에 허태정 전 시장 이분들 경쟁 과정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치열하면 사실 후유증도 많이 남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하나가 되어서 잘 될까 이런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좀 보여지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원래는 4명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사퇴 선언을 했고요.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박수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했죠. 공동성대 위원장으로 합류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쪽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오려고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뭐 이심전심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박수현 의원이 마치 연결이 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박정현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김하진 전 직무대행이라는 분이 박수현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잖아요. 예, 그랬던 그래서 겁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박수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지금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야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예, 현재 그럼요. 공무원인데. 예, 공개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다 해석하는 나름인데 박수현 의원이 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심점심이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안 나오면 나올 것 같이 늘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안 나오니까 바로 나오기로 됐고 그런 상황을 볼 때 대전 충남 통합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조 전 지사 캠프에서 그런 간판 정치 왜 거기에 연결됐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걸로 볼 때는 예. 연결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지만 뭐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주진 않겠죠. 예, 네. 박수현 의원은 뭐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당사자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예. 아마 그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에 박수현 의원하고 양승조 지사가 치열하게 경선 경선을 과정에서. 그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허. 사실은 이제 충남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속으로는 양승조 지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박수현 의원은 그거를 이제 밖으로 그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전과 조직력 이런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견제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벌써부터 선거 초반부터 이렇게 양 캠프 간에 신경전이 펼쳐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경선에 진입하면 갈등 양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갈등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선하는 과정에서 남았던 앙금이 예. 그 이번에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혹시나 뭐 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이슈가 서로 양 캠프 간에 공방전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선거는 뭐 거의 전쟁이니까요. 예. 본선에서 상당히 그러면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당내 경선에서 그런 갈등이 커지면?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 취해서 과도한 그 경쟁, 과열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김태흠 지사가 그렇게 또 뭐 정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텐데 어찌 보면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그렇죠. 그랬는데, 본격적인 선거전도 아닌데. 그런 경쟁과 이런 상황들이 막 화열음이 나면서. 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선 과정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김태흠 지사는 공천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다가 중앙당에서 한번 또 연기를 해줬죠. 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까지 찾아와서 공천을 읍소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까지도 좀 언론에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장면들은. 네, 김태흠 지사가 이제 8일까지 공모 마감이었는데 그 공천 신청을 안 해서 특히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공천 신청을 안 해서 오히려 큰 주목을 받았죠. 전국적인 주목을 전국적으로 받았죠. 주목받았죠. 이유가 뭔가. 근데 이제 이유는 사실 조금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오세훈 예. 시장은 지도부의 당 노선 그 변경을 예, 요구했고. 불만이 있는 거고 예. 김태흠 지사가 이유를 내세운 것은 이제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나는 통합이 우선이다. 내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아니었다. 이런 걸 내세웠는데 그 이틀 뒤인 10일 장동혁 대표가 방문을 해서 좀 나와달라,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2일 날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태흠 지사가 SNS를 통해서 후보 추가 신청을 하면서 냈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통합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대전 충남의 그 미래를 걷어찼다. 예. 그러니
내가 머뭇거릴 수 없다. 나가서 심판해야겠다. 뭐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 말은 선거 과정에서도 통합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 그런 의지 그렇죠. 아니에요? 민주당을 이제 비판하겠다는 취지겠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충남지사가 돼서 장기적으로 이제 통합을 이루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는데 사실은 뭐 그건 1차에 공천 신청을 했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잠시 며칠이지만 어찌 보면 선거 예. 전략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근데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계산하고 기획된 것인지. 저는 뭐 기획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공천 신청을 안 하고 추가로 접수하고 이 과정에 아마 그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그 권력 지형이 계속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느냐 또는 어떤 걸 목표에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텐데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그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 그 비대위원장이나 다음 당대표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 당대표를 생각한다면 TK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TK에서 출향한 서울 시민들 또는 경기도민들 이쪽에 그 본인의 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하고 세게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김태흠 지사가 만약에 당대표 생각이 있었다면은 예. TK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계산이 깔렸군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번 장면은 김태흠 지사에게는 뭐 손해보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큰 득점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가 찾아와서 공천 등록을 요구한 것은 거의 뭐 추대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사실상 뭐 공천 확정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은 이제 공천 등록을 했고요. 그러면 뭐 이장우 시장 쪽으로 국민의힘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당연하죠. 뭐 특별한 경쟁자도 없고, 예. 뭐 이장훈 시장이 뭐 요즘 특히 통합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천은 당연히 될 것 같고, 대전, 세종, 충남 다 모두 국민의힘은 현역 뭐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공천 신청하고 경쟁을 하면서 대전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권선택 전 시장이 사실상 또 하나의 후보군이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본인 그 워딩으로 보면 취재 과정에서 듣던 워딩으로 보면 자기가 이번에 이제 복당이 됐고 복당하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2017년도에 불명예스럽게 그만뒀던 중도 하차했던 대전시장의 명예도 회복하고 또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그 수건 사업도 못했던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사실 뭐 객관적인 지형으로 볼 때 사실 시장 출마에서 또 후보가 되고 당선까지 되는 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권선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이 정치권에서 떠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사면 복권도 늦어졌고 그리고 이 복당도 굉장히 늦어져서 사실상 이제 복당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복당 신청을 한 게 8월 달인데요. 작년 8월인데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복당이 되면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행보를 해왔다가 그게 이제 막히고 계속 보류되다가 최근에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형식으로 복당이 되긴 했는데 복당 시점을 2월 27일로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당원당규상에는 6개월 이상 권리당원이어야 출마를 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출마는 막힌 거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그 대전의 정치인들과의 앙금도 굉장히 좀 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향후 정치적 행보가 예상이 될까요? 제가 뭐 한번 만나 뵙기는 했는데 그 당장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거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쭤봤는데요. 각 다른 후보들은 다
우리와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또 짧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서 누군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본인의 그렇죠. 경우는 타격이 더 크기 데미지가 클 수 때문에 있죠. 예. 아마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만 권 전 시장을 지지하고 또한 그분들 가까이 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그 차후에 자기들의 진로도 또 모색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보이지 않게 아마 특정 후보 쪽으로 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이제 그 두 분과는 악연이고 두 분이 누구예요? 밝힐 수는 없나요? 아니 뭐 그 이번에 복당 과정에서 앙금이 생긴 건 허태정 시장인 거고요. 예. 그 이제 조승래 의원이 사무총장인데 예. 복당을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에 허태정 시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권 시장을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 허 시장과 가까운 조승래 의원 예. 이런 그룹으로 봐서 그쪽하고는 좀 그 소원해진 거고 그리고 예. 그 장철민 의원과 장종태 의원하고는 갈등이 없는데 묘하게 또 이 갈등이 있는 분이 또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정치는 네. 모릅니다. 예, 어제 저기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단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만약에 지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현역 의원 출신이 공천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보궐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현재 어쨌든 충남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박수현 의원이 후보가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대전에서는 허태정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후보가 되면 또 여기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그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양당이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4월 30일까지 안에만 만약 보궐선거 그 이유가 생긴다면 보궐선거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치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후보군으로 앞서 말씀하신 그 의원들이 그 공천이 된다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죠. 많이 유력하죠. 적어도 한 곳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사퇴하는 곳이 생기면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 뭐 당연히 자기 지역 있으니까 제외하고 전 시장, 전 도지사였던 허태정, 양승조 지사가 비는 곳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고 또 충남에서는 그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예. 그 박수현 의원이 만약에 공천이 돼서 사퇴하면 그쪽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뭐 사퇴 시황과 예,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역구가 부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이 예. 그 부여 군수였기 때문에 120일 전에 사퇴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90일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를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시나리오상 양승조 전 지사가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그쪽으로 출마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더 많죠. 예. 그 후보 확정이 먼저입니까? 사퇴 시한이 먼저입니까? 후보 확정이 먼저겠죠. 후보 확정이 먼저입니다. 예, 그러면 후보 확정된 이후에 만약에 현역 의원이 후보 확정되면 사퇴하는 걸로. 그 후보가 확정돼도 사실상 그 후보의 지위를 갖는 건 본선거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기간까지 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는데 보궐선거는 30일 전에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궐선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사퇴를 안 한 상태에서 후보 지위를 유지하다가 그 기한이 도래한 뒤에 사퇴를 하면 이번 그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지 않고 그 다음 보궐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후보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면.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죠. 거의 예. 1년 이상을 자리를 그렇죠. 비우게 만드는 거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궐선거를 같이 해서 의원 한 명을 더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걸 일부러 그걸 음.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선에 떨어지면 그냥 다시 또 의원으로 복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건가요? 그렇게 복귀는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후보 등록할 때 조건은 사퇴이기 아, 때문에 네네. 후보 등록 조건은 사퇴이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보냐면 내가 사퇴했을 때 이 자리에 그 본인이 원하는 그 후보 보궐선거 후보를 본인이 이제 찍어놓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당하고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런 예.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가능성은 아주 낮은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교육감 선거 아주 지금 뭐 진보 진영은 단일화 관련해서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대전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심의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그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2명의 후보, 그러니까 성광진 그다음에 강재구 두 후보는 등록을 했고 정상신 맹수석 후보는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첫째는 통합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 충남 통합. 대전만 하는 건 좀 단일화하는 건 무리 아니냐, 좀 기다려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또 후보 서약서에 이 단일화에 불복하고 그 후보 등록을 할 시 민영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기에 서명을 하라. 이런 게 너무 강압적이고 거 아니야,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두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회의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두 후보만 갖고 할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여론조사와 그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서 오는 30일에 후보 발표를 단일화 후보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두 후보가 아니 진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등록하지 못하게 해놓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 중단하고 새롭게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민회의가 또 반박을 했죠. 아니 무슨 선수가 룰을 정하냐. 그리고 이게 뭐 그 강압적이지 않다.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했고 다른 지역도 그런 서약서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단일 후보를 냈더니 그 사람들이 본선에서 등록해버리면 우리가 공식기구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서약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공방이 이어지면 단일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단일화 하는 게 과연 오히려 더 진보 진영에 파열음을 내고 서로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죠. 네.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에 그것이 법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를 추진할 만한 세력이냐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다른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는 과정에 보면 그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그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정당이 사실은 속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그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건데 이런 논의 과정에 그 대전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진보 교육감 후보를 뽑는 과정 또는 단일화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누구를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전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단일화 과정도 똑같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당에서 개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당에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민주당 인사들 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주당 인사들이 그 역할을 하죠. 단일화 직간접적으로. 네. 예.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전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보면 그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모 후보는 민주당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고 다른 후보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고 이런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결과를. 네. 아마도 이게 그 해피엔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경선 치른 후보 그리고 또 경선 치르지 않은 후보 뭐 출마 다 하다 보면 진보 진영은 선거 구도가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이진숙 총장의 출마 여부일 텐데 계속 여기저기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진숙 전 총장님이. 그래서 이진숙 총장이 나왔을 때 이진숙 총장을 진보 후보로 볼 거냐 보수 후보로 볼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예. 결국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나왔을 때 이 판이 흔들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진숙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감으로 나올 수 있나요? 원래 이제 교육감 출마를 준비를 했었고 예. 또 뭐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될 만큼 민주당 지지 세력에 또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이제 신임이 있어서 사실 뭐 또 충남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예. 그 교육부 장관직에 사실 못하고 낙마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지지할 만한 그런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럼 난가 이런 마음이 들으셨는지 어쩐지 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출마 여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른바 정치인들의 난가병.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좀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그리고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5시 NDS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곡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